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율 전산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2025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도 각 지역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투표자 수를 잘못 보고했다면서 숫자를 고친 사례가 각각 88건과 65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치러진 각종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전산 수정 이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 대선에서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신사동 5투표소의 오후 2시 기준 투표자 수가 1294명인데 1994명으로 잘못 입력했다면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3시 기준 투표자 수도 1466명인데 1995명으로 잘못 기입했다면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오후 8시 기준 도곡 1동 4투표소 투표자 수를 2178명에서 2179명으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문정 1동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를 2번, 오후 8시 기준 투표자 수를 1번 고치는 등 이 투표소에서만 집계를 3번이나 고쳤습니다. 세종시 선관위는 나성동 1투표소 투표자 수가 932명인데 1911명으로 잘못 집계됐다면서 979명을 뺐습니다. 아름동 1투표소 투표자 수도 1477명인데 1635명으로 잘못 입력했다면서 158명을 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서구 선관위는 오류왕 길동 4투표소 투표자 수를 2831명에서 2560명으로 271명 줄였고 경기도 군포시 선관위는 군포 1동 7투표소 투표자 수를 2590명에서 2490명으로 100명 줄였습니다. 반면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집계 오류라면서 투표자 수를 41,792명에서 57,253명으로 무려 15,461명 늘렸습니다. 경북 고령군 선관위도 시스템 집계 오류를 사유로 들어 투표자 수를 8,372명에서 9,288명으로 918명 늘렸습니다. 강원 원주시 선관위 역시 투표자 수를 10만 5,455명에서 10만 5,555명으로 100명 늘렸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엄청난 국민 혈세를 사용하고 또 선관위 공무원도 전 세계 어떤 나라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대선에서 이런 식의 투표율 전산 수정, 그게 지금 조작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조사,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런 일이 번번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한심한 행태는 지난 2024년 4.10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남 양산시 선관위는 4.10 총선에서 동면 8투표소의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를 2195명에서 1745명으로 450명 줄였습니다. 오후 5시 기준 투표자도 2195명에서 1889명으로 306명 줄였습니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정촌면 2투표소의 오후 8시 기준 비례대표 투표자 수를 12,194명에서 12,053명으로 141명 줄였습니다. 전남 보성군 선관위는 노동면 투표자 수를 혼동했다면서 12시,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기준 투표자 수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루만도 전남 보성군 선관위는 무려 6번이나 투표자 수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관위, 성남시 수정구 선관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경북 영천시 선관위는 우편 투표자 수 집계를 틀렸다면서 고쳤고 경기도 양주시 선관위는 옥정 2동 10투표소의 오전 7시 기준 투표자 수를
12시간이 지난 오후 7시 17분에 고치겠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사후에 수정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라면서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훼손된 국민 참정권을 바로 세우고 과거의 모든 선거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적임자가 특검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선거제도의 공정성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하거나 재검표 몇 군데 하는 꼬리 자르기 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저는 이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선관위 부정과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선거에서의 투표율 허위 조작부터 시작한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여야 한다. 이제 새로 임하는 각오로 선관위 국정조사를 연장해 실시한다면서 추가 제보와 이슈 확산으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금 이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의 혁혁한 활약도 우리가 대단히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만은 일선 국회의원들 중에서 새로운 팩트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폭로하는 데 있어서 주진우 의원이 대단히 기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진우 의원의 노력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상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는 데 쟁점이었을 특검법 조항은 2조 제10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법 2조 10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거를 제9회 지방선거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나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 어떤 것이든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서 선거관리 시스템은 전산 시스템, 개표관리 시스템, 선거인 명부 등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2조 10호를 놓고 마지막 협상까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건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추천위를 통한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의 국민 추천위원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면서 어느 한쪽에 편향된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 특검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장 대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의용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배숙, 박대출, 주진우, 김태규, 박충건, 이진숙, 서천호, 강명구, 조성환, 최수진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과 원외인 김민수, 조강한 최고위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확성기를 통해 6월 3일부터 시작된 6.3 시민혁명이 드디어 승리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올공, 즉 올림픽공원을 지켜온 여러분들의 힘이라면서 그동안의 모든 의혹에 대해 모두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까지 전진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7월 17일 이곳에서 모아주신 함성이 특검법을 만들어냈듯 8월 15일 올공의 함성이 특검 임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아마 올림픽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이 집결할 걸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이어서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현직 헌법재판소 사무관인 이윤성 사무관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6.3 투표지 미지급 사태 이후 선관위의 비리와 어이없는 선거관리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서부의 비밀번호가 12345이고 해킹 가능해 통합선거인 명부가 수정 가능한 것, 간부들의 특혜 채용이 1200건임을 밝혔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탄핵을 당했었다. 보전 신청을 한 투표용지 박스와 함께 종이 7.46톤을 용해시켜버렸으며 어떤 종이를 용해했는지 목록도 없다고 했다. 계약은 90% 이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투명투표함은 직원이 3명인 선관위 출신 사장이 계약을 따내 중국에서 만들어왔다 했다. 투표지 보관함도 부인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줬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고 그냥 넘어간 것에 이어 투표율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경기도, 다음에는 충청도가 드러나더니 모두 72개 지역에서 수정한 것이 드러났다. 더 조사를 하니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도 투표율을 사후 수정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가 발견해 자료를 넘기고 선관위에 감사 청구를 했었고 중앙선관위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 기각했었다. 당시에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통계가 조작됐다는 이야기를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언론이 없었고 음모론으로 취급됐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이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통계 숫자를 관찰했다. 그 결과 전국 257개 시군구 중에 250개에서 투표자 수 통계가 6월 5일 6시 9분과 19분 사이에 수정되는 것을 확인했다. 72개가 아니라 250개인 것이다. 검경 합수본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 전국 250개 지역에서 투표율이 수정된 것을 확인해야 하고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도 전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이 선거들 모두 무효다.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를 해산해야 하고 윤 대통령 탄핵은 무효이며 지방선거도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윤성 헌법재판소 사무관이 강조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한국에서의 선거 엉터리로 치러진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엉터리였는지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모든 선거가 충분히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엄청나게 형편없는 선거관리였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치러진 4.15 총선 등 각종 선거는 정말 엉터리로 선거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앞으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